또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과목은 등급이 나오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1, 2학년 학부모님들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그쵸? 예, 뭐뭐 등급이 나오나요? 이것도 명시적으로 딱 나와 있어요. 명시적으로. 이렇게 이 기존교육과정에서 보통 교과에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과 교양 교과군이 있는데 이 네 개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은 등급이 얘네는 나오고 얘네는 등급이 안 나오고 얘는 패스만 나온다. 패스 앤 페일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라고 명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통 과목은 등급이 나와요.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도 체육 예술은 등급이 나오지 않고 기초 과목, 탐구 과목, 생활 교양 과목은 나와요. 근데 이제 생활 과목은 나오지만 교양 교과군은 제외한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만 나오고 나머지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듣는 그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에 있는 건지 아니면 진로 선택 과목에 있는 건지를 하면 저게 등급이 나오는구나 안 나오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이렇게 대시 표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안 나온다는 거죠. 성취도별 분포 입력을 하지만 분포 비율을 입력하기는 하지만 이 표준 편차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취도도 여기는 5단계인데 여기는 3단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 예술과 그 다음에 이 진로 선택 과목에 있는 거는 3단계만 나오는 거지. 이게 5단계로 나오지 않는다. 성취도가. 즉 5단계 성취도라는 건 A, B, C, D, E 이렇게 나오는 거고 3단계 성취도라는 거는 A, B, C 3개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되셨죠? 근데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강 인원, 수강자 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수강자 수 중에서 10명이 들어도 등급이 나오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충분히 저 궁금하실 수 있지 않나요? 10명이 들으면 등급이 나오나 안 나오나. 왜냐면 수강 신청을 했는데 이거를 듣겠다고 했는데 듣는 애들이 9명밖에 안 돼. 그럼 9명이면 4%면은 와 이걸 등급을 따려면 정말 어렵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등급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보면 보통 교과 및 전문 교과 중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 13명 이하니까 13명까지죠. 13명 이하인 과목은 점 또는 몇 등급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대체로 학교들에서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해주죠. 그러니까 13명까지는 등급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이 됐든 12명이 됐든 그건 등급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안 내고 그냥 점으로 찍어서 표현해도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어떤가? 그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도 등급은 나오지 않는다. 진로선택 과목과는 좀 다르죠. 진로선택 과목은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나오고 표준 편차는 나오지 않았는데 얘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이게 표준 편차는 나오는데 등급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학생부 기재요령에 다 있는 거예요. 학생부 기재요령이 더더군다나 이렇게 거기 가면은 이렇게 책자 형태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는데 학생부 항목별로 다운받아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책자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이거를 보시기가 어려워요. 제 경험상. 책자를 다운을 받으시면은 이거를 제 경험상 보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자 말고 제가 지금 뭘 하나 보여드리려다가 뭔가 잘못 눌렀죠? 여기 가시면 아까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딱 하셔서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여기 학교생활기록부에 고등학교의 학생부 기재요령을 가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런 식으로 요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재검토 기한, 그 다음에 자료의 정정, 그 다음에 뭐 독서활동 상황, 교과학습 활동 상황 이렇게 항목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항목별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PDF로 다운받아서 요 항목 하나 쫙 읽고 또 항목 하나 쫙 읽고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전체를 다 한 번에 다 다운로드를 받아버리면 이게 분량이 많아가지고 보기가 되게 싫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요 항목들만 이렇게 다운을 받아가지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잘 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생각을 하시고 저걸 다운받아서 좀 보시면 좋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벤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쵸? 이벤은 이해됐다. 이해됐다의 줄임말. 이투스 밴드를 줄여서 이벤. 근데 이벤은 이제 우리 이 라이브 할 때는 이해됐어요. 당신이 하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할 때 이렇게 채팅을 남기고 싶은데 이렇게 길게 남기기가 어려우니까 이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이렇게 부끄러워서 이렇게 밴드 저기 댓글창에 못 남기기도 하고 또 이게 듣는데 바빠가지고 또 못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잘 못 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의미입니다. 이벤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자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학생부에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나죠. 학생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학생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위에 두 개는 석차 등급이 있는데요. 밑에는 석차 등급 자리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석차 등급이 있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차이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도 차이가 있죠. 지금 보면은 여기 차이 보이세요? 지금 약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의 차이가 혹시 보이시나?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91, 66.5, 22.4, 96, 71.2, 그 다음에 17.1. 근데 이 밑에는 94, 74.1인데 괄호 안에 숫자는 없어요. 그쵸?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거를 우리가 표준 편차라 그러는데 그 표준 편차가 이 진로 선택 과목, 수학 기하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인데 그 진로 선택 과목에는 표준 편차가 없어요. 그쵸? 표준 편차가 없는 곳에는 등급이 없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만 있다. 근데 표준 편차가 있는 곳에는 이 석차 등급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럼 표준 편차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표준 편차라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아이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2.4라고 되어 있는 건 원점수 평균, 즉 66.5로부터 22.4 이쪽으로도 22.4 아이들이 흩어져 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17.1이라는 건 71.2라는 평균으로부터 요만큼.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과목이 밑에 있는 과목보다는 좀 더 많이 벌어져 있고 밑에 있는 과목이 좀 더 좁게 벌어져 있으니까 이게 좁게 벌어져 있다. 즉 좁다는 의미는 아이들이 그만큼 올망졸망하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넓게 돼 있다는 거는 이렇게 잘하는 놈 못하는 놈이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거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라는 것 자체가 치열함의 정도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열함의 정도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적어가지고 그 학교의 수준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못하면서 치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게 무조건 좁다고 무조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원점수 평균이라든지 또 학교의 구성 인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그 학교가 잘하는 학교인지 못하는 학교인지 대학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 표준 편차라는 건 그것의 그 치열함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이른바 글자 그대로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내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걸 하고 싶어서 그런 걸 하고 싶기 때문에 이 과목을 듣는 거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내용에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냐 안 치열하냐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또는 들어야만 하는 과목을 못 듣는다라는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기 위해서 이 표준 편차라는 거를 기입하지 않도록 그 1호 개정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개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원점수와 평균의 관계를 따져서 그 학생의 성취도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도 하고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뭐 고대나 서강대처럼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몇 퍼센트이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점수가 좀씩 달라지는 이런 경우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수 단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단위수죠. 단위수. 이수 단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차차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요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요런 내용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두시면 되니까 그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둬서 보시면 될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죠. 여기에 등급이 나오는 과목, 그다음에 여기에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은 어떤 게 있나? 여기 보면 이제 국어는 공통 과목은 등급이 다 나오죠. 그리고 화작, 언매, 문학, 독서 이런 거는 일반 선택 과목이니까 등급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 이런 거는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수학도 수원, 수투, 미적, 확통, 수학은 모두 등급이 나오는 건데 실용수학이나 기하나 경제수학이나 수학과제 탐구 같은 경우는 등급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교과도 이런 게 있고 영어교과도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등급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학생부 기재 요령이라는 거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등급은 몇 등까지인가요? 이런 거 또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급별 비율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실 수 있고 근데 이거는 근데 대체로 보면 제 경험으로 보면은 등급별 비율이 궁금하셔도 잘 못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나 내가? 뭐 이런 생각이 드셔가지고 잘 못 물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등급별 비율도 여기 보면 적혀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 4%, 11%, 23%, 40%, 60%, 70% 누적 비율이니까 각 비율이 아니라 누적 비율이에요. 누적 비율 77%, 89%. 그러면 2등급은 4%, 1등급이 4%, 2등급이 11%니까 2등급은 7%. 그다음에 3등급까지 누적 비율이 23%인데 2등급까지 누적 비율이 11%니까 이 3등급은 12%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누적 인원을 계산한 거죠. 이 178명인 경우에 178명의 4%는 7.12%인데 반올림을 하면 7이다. 그래서 1등급 인원은 7명. 근데 19.58%, 11%까지는 19.58%인데 그 19.58%까지가 반올림을 해서 20명이니까 이 2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은 13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3등급까지는 23%고 40.94%인데 41명이다. 그래서 21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1등급과 9등급 인원이 같고요. 그쵸? 예. 그 다음에 2등급과 8등급 인원이 같고 3등급과 7등급 인원이 같고 4등급과 6등급 인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인원 수를 또는 비율을 공유하지 않는 우리의 독보적인 5등급이 있다. 그래서 20%에 해당하는 전체 집단 내에서 20%에 해당하는 이 5등급은 정 가운데서 아무와도 그 비율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4등급만 돼도 6등급과 공유하고 3등급만 돼도 이렇게 뭐 7등급과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밑으로 내려가면 이걸 쭉 읽으시다 보면 밑에 내려가면은 수강자 수별 등급 인원 조건표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수강자가 49명이다. 그러면 1등급은 2명, 2등급은 3명, 3등급은 6명, 4등급은 9명 이렇게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100명까지 있습니다. 100명까지. 100명까지. 예, 100명, 한 명, 수강 인원이 한 명일 때부터 100명까지 해서 등급별 인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앞에서 몇 명 이하일 때 등급이 안 나온다고 했던지 혹시 기억나세요? 몇 명 이하일 때 등급이 안 나온다. 우리 앞에 봤었죠? 몇 명 이하일 때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 몇 명일 때 몇 명이라고 그랬죠? 예. 그쵸? 예. 13명 이하일 때는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 왜 13명이냐? 그러면, 그건 안 궁금하세요? 왜 13명이냐? 12명도 아니고, 11명도 아니고, 왜 13명 이하면 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건 안 궁금하신가?
이게 계산을 하면요. 계산을 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계산을 하면 14명부터가 모든 등급의 아이들이 다 있어요. 13명까지는 없는 등급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13명까지는 없는 등급이 있는데 14명부터는 모든 등급의 아이들이 다 있게 마련인 거예요. 되시죠? 네, 그래서 14명부터 왜냐하면 2등급 여기는 1.43%여서 이게 반올림을 한다 그랬으니까 한 명이잖아요. 1.43명이어서 반올림 한다 그랬으니까 한 명인데 1.54명이니까 두 명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하면 두 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4명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등급을 그렇게 매긴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되셨죠? 이것도 재밌죠? 예. 나만 재밌으면 되지 뭐. 자,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고급편, 이때까지 만담하는 아저씨 같았다면 이건 좀 이렇게 전문가스러운 그런 얘기를 하나 하자면. 내신의 등급 계산하고 수능의 등급 계산이 달라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한 번만 설명하고 그냥 넘어갈 거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웃냐면은 오늘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제가 정말 바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구소 식구들한테 엄청 놀림 받았는데 좀 이따 그 얘기 말씀을 드리고, 내신 등급 계산하고 수능 등급 계산이 다르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내신은 중간석차와 중간석차 백분율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동점자가 생기잖아요. 동점자가 생기면은 그 동점자를 중간석차라는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중간석차 백분율이라는 걸 쓴다라고 그 학생부 기재 요령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부분이 있는데, 수능은 좀 달라서 그 비율을 딱 넘는 순간까지가 그 등급이고, 그 다음에는 등급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원문인데 수강자가 96명인 과목이 있어요. 수강자가 96명인 과목에서 1등 동점자가 7명이에요. 그러면 이 96명인 경우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은 1등급 학생은 4명이지만 현재 1등인 학생이 7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석차 백분율을 적용을 하면 중간석차 백분율 계산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수에다가 동점자 빼기 1 한 거를 2로 나눈 거를 더하는 거예요. 등수에다가 동점자 나누기 1 한 거를 더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 이거 잠깐 보여드릴까? 제가 이거는 안 보여드릴 생각이 없어가지고 PT 안 넣어놨는데, 말로 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말로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잠깐만 계세요. 동점자 석차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동점자 석차 계산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 해봐야 돼. 여쭤봐야 되겠다.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지. 재밌겠다. 재밌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재밌을 거예요. 자, 요건데요. 요거거든요. 요건데, 요 부분입니다. 요거. 중간석차라는 거는 석차에다가 동석차 인원수에다가 한 명을 빼갖고 나누기 2를 한다. 이거예요. 이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이제 1등급 학생이 1등인 학생이 7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석차를 하면 석차 1등, 그 다음에 여기 1등, 그 다음에 동석차 인원수가 7명이었으니까 7명 빼기 1, 그럼 6명이죠. 6명. 그거를 계산하면 4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무슨 짓을 했냐면 요게 7 빼기 1은 얼마예요? 6이죠. 6. 그래서 1하고 6을 더해서 2로 나눈 거예요. 그럼 3.5잖아요.
그 순간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3.5잖아요. 그래서 오타다. 어떻게 이런데 오타가 날 수 있지?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곱하기 나누기가 있으면 곱하기 나누기부터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7 빼기 1이니까 6이죠. 6에 2를 나눈 3하고 1을 더하면 4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멍청한 짓을 했냐면 여기서도 130명인 과목에서 이거를 했는데 이게 6 빼기 1이니까 5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 2를 더하면 7이고 그걸 나누면 3.5인데 3.5인데 뭐지 이게? 왜 4.5지? 이렇게 막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수경 원장님한테도 가가지고 이거 계산을 해보세요. 이게 계산이 맞아요? 틀렸잖아요. 그랬더니 계산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건데 어쨌거나 그래서 중간석차 백분율을 활용하면 4.17%로 모두 2등급을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수능은 예를 들어서 1등 동점자가 7명이다. 즉 만점자가 7명이다. 그럼 그 만점자 7명이 96명 중에 7.29%에 해당하거든요. 7.29%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전부 다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계산에서는 1등급이 없어지고 2등급부터 시작을 하지만 수능에서는 걔들까지가 거기서 4%가 딱 넘어가는 애들이 4% 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애들이 계속 동점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들 전체 7명 전체를 수능은 1등급으로 하고 근데 내신은 중간석차를 활용하기 때문에 중간석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등급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 차이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너무 어려운데 그래요. 어려워요.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기억은 뭘 하시냐면 내신의 등급계산하고 수능의 등급계산이 조금 다를 수 있다. 근데 내신이 그 두 개가 다르다는 것 자체가 뭐냐?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 중간석차, 즉 중간석차 백분율이라는 걸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더라 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걸 뭐 계산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저게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괜히 아는 척 하느라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수능에서는 등급을 딱 넘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누적 퍼센트가 3.97%까지예요. 그럼 거기까지는 아직 1등급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점수 수능에서 그 다음 점수가 갑자기 동점자가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뭐 한 8% 정도가 됐다. 그래도 그 8% 정도가 8%까지가 4%를 딱 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점수 전체가 1등급이 되는 거다라는 거. 수능은 그렇다. 근데 내신은 중간석차를 활용하기 때문에 걔네 전체가 1등급이 아닐 수도 있고 2등급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두고 계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다. 그리고 이게 공부하는데 재미가 없을까봐 오늘 제가 했던 실수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했습니다. 되셨죠? 네.